자,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이라는 파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 행정행위가요, 권한을 가진 주체가 예컨대 과세 처분을 경찰서장이 했어요. 경찰서장이 과세 처분할 권한이 있어 없어요? 없어. 국세청장이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권한을 가진 주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안 돼요. 법에 부합하는 내용의 행정행위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문서라는 형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대부분 이제 문서 서면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행정청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행정기관들이 계층제잖아요. 이렇게 농림부, 여성부, 통일부 나눠져 있죠, 그죠? 자기 권한을 가진 주체가 법 적합한 내용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문서로. 자, 근데 외부에 표시를 해야지 행정행위예요. 외부에 표시해야죠. 표시하지 않으면 그 그림 보면은 행정행위가 부존재,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국민한테 표시해야지만 행정행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도달하면요, 이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해요. 뭐 하면 효력 발생한다? 도달하면 효력 발생한다. 그래서 효력에 뭐 내용상 구성력, 공정력 목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되고. 이거는 이제 정상 성립에서 도달했을 때 효력 발생하는 거고, 이런데 결함이 있으면 그런 걸 행정행위에 이제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하자. 뭐 무효하자도 있고요. 취소하자도 있고요. 자, 하자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위법한 거니까 폐지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폐지하고 다시 해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우는 거죠. 어떻게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성립하는지. 그 다음에 행정의 효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행정행위의 하자 있으니까 폐지하고 다시 하는 폐지. 1, 2, 3, 4 이렇게 배워요. 1번은요 이미 다 배웠어요. 저게 다예요. 이 그림에 있는 부분만 기억하면 돼. 이렇게 성립하더라. 내부에 이렇게 문서로 만들어져서 표시까지 해야지 성립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국민한테 도달하면 이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우리나라 법원은요 뭐를 도달이라고 하냐면 임지 상태에 놓여지는 것을 도달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을 도달하는 거고, 그러면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효력 첫 번째는 내용상 구성력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개념만 알면 돼요. 여기 내용이란 거 있네. 그죠? 행정행위마다 내용이 다 달라요. 과세 처분의 내용 뭐예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내라, 이게 내용이란 말이지. 세금 내라.
운전면허 내용 뭐예요? 언제부터 운전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내용이겠죠? 광업 허가, 뭐 광업할 수 있다. 이런 게 내용이겠고, 그 행정행위마다의 내용이 상대방의 국민을 뭐 한다고요? 구속한다고. 내용상 구속력은 개념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와 있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자, 이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우측을 묶어서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어도 유효하게 추정되는 것을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해요. 두 개가 개념이 같아요. 위법해도 일단 행정의 효력이 있다라는 거야. 자, 요 파트로 가보세요. 공정력 구성구조 파트로. 자, 행정청이 갑에게 처분을 하면요, 이 처분이 무효가 아닌 위법이 있어도 이 행정의 하자라는 게 위법하다는 건데, 아예 효력이 없는 무효의 위법이 있고요, 효력이 있는 취소의 위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효면은 이게 없다는 거니까, 효력이 없어. 다 없는 거예요. 자, 무효에 불가쟁력은 없지만 불가변력은 있다. OX. 행정위가 무효라고 하면 효력 종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 없는 거야. 무효면 강제력도 없고 존속력도 없고 또 없고. 그러니까 무효가 아닌 정도의 위법이면 유효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위법하다고 개개 국민이 나 저거 위법해 못 지켜, 이러면 사회가 엉망진창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법해도요, 일단 지켜줘야 되는 거야. 유효하다고 추정되니까 지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법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겠어. 이런 거를 공정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유효하다라고 추정되는 거지. 뭐 해도 위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뭐 해도 위법하다고 추정돼. 유효하다. 적법하면 뭐 당연히 유효하다고 추정되겠죠. 위법해도 추정되니까.
자, 근데 이 처분은요, 타기관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추정이 돼요. 타기관이 유효하다고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행정기관마다요 권한이 다 나눠져 있거든. 자, 무슨 말이냐, 이게 과세처분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행정청은 뭐겠어? 국세청이야. 국세청이 과세처분했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소방서장이 보니까 과세처분이 위법해? 그럼 소방서장이 과세처분 취소시켜버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왜? 소방서장 권한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처분이 발령되면 이 행정의 이 처분은 상대방인 국민에게도 유효하다고 추정이 되고요. 누구한테도 유효하다고 추정이 돼요. 권한이 없는 다른 기관한테도 유효성이 추정되죠. 그죠? 자기 권한 아니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권한 분립을 이유로 타 기관에게 유효하다라고 추정되는 그런 거를 구성요건적 효력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개념은 똑같죠. 공정력이든 구성요건적 효력이든 위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된다. 이건 똑같은데 이유가 달라.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국민한테 유효성 추정시킨 걸 공정력, 권한이 서로 나눠져 있다는 걸 이유로 권한이 없는 타기관한테 유효성 추정시킨 구성요건적 효력. 이론적으로 이렇게 구별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요 구별 안 해요. 다 공정력이라고 해요. 다 공정력이라고 해요. 유효성 추정돼, 위법해도 유효성 추정돼, 이런 걸 다 공정력이라고 그래. 자, 보세요. 행정청이 국민에게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 처분이 위법해. 그래도 국민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그래도 국민은 지켜야 돼. 유효하다고 추정되니까. 그죠? 근데 국민 지켜줘야 돼. 자, 근데 이게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거지, 뭐 영원히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영구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잠정적이에요. 근데 왜 유효하다고 추정돼요? 개개 국민이 위법하니까 못 지켜, 이렇게 나오면 사회가 엉망진창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다 지키라는 거지. 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은 사실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위법한데도 지켜야 되니까 억울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 유효성 추정된 거 취소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다가 소송하면 되지. 그래서 법원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해서 이거 취소시키기 전까지는 일단 지켜야 돼. 지켜야 돼. 이 법원은 민사, 형사, 행정 중에 무슨 법원이겠어요? 행정법원이죠, 행정. 근데요, 법원에서 소송을 하다 보면은 위법한지 적법한지 누군가는 입증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입증 책임이라고 해. 위법한지 적법한지 누군가는 입증을 해야 돼. 자, 근데 봐봐요. 공정력은요, 위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적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죠. 위법하던 적법하던 유효성 추정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요? 상관이 없죠.
근데 입증이라는 건 위법한 적법한지 가려내는 게 입증이죠. 얘는 위법하든 적법하든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위법 적법과 유효성 추정 상관이 없어요. 결국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상호 무관하다가 결론이야. 그러니까 이런 지문 틀린다 이거야. 공정력이 처분의 유효성을 추정시키고 있으므로 위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OX. 피고에게 있죠? 그거 다 틀려. 공정력이 유효성 추정시키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 무관한데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공정력 때문에 누가 입증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정력과 입증 책임은 서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 요거 다른 말로 행정정책설이라고도 해요. 동요 기억하시면 돼요. 이론적인 근거야. 유효성이 추정된 이론적 근거가 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행정의 정책이니까. 자, 이게 이론적 근거고요. 이 공정력은요. 법에도 근거 있어요. 법에 간접적 근거가 존재해요. 법에도 간접적 근거가 존재해요.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진 않아. 뭐 공정력이란 이런 거야.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 근거. 법을 해석해 봤을 때 공정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공정력은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한 유효성 추정으로서 이론적 논의이지 법에 규정된 바는 없다. OX. X. 법에 규정된 게 있다 없다? 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게 해도 틀려. 법적 근거가 있긴 한데 간접적 근거가 있어.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정력인데요. 뭐 공정력은 뭐 아주 중요하고요, 이거. 내용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3편이 행정의 실효성법, 뭐 국민 강제하고 벌 주고 이런 게 3편이거든요. 왜 국민을 강제하고 벌 줄 수 있을까? 유효하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국민이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지켜야 되죠. 안 지키면 강제하고 벌 주고 하는 거야. 4편이 왜 존재하냐? 4편이 이거잖아요. 소송. 왜 존재해요? 추정된 유효성 부인하기 위한 수단이야, 소송이. 3, 4편이 이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있는데 국민 말 안 들으면 3편에서 강제해. 국민 입장에선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거 부인하려면 법원 가가지고 소송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공정력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이런 건데요. 여기서 시험에 이제 좀 자주 나오는 게, 자, 법원도 이게 권한이 나눠져 있잖아요. 일단 얘기부터 해볼게요. 유효하다고 추정되더라도 이 추정된 유효성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죠. 뭐예요? 법원에 가서 소송해서 취소하는 방법. 그죠? 또 있어요.
누가 또 취소할 수 있을까? 자기 권한 내 것을 처분한 거죠. 처분청이잖아. 자기 처분했던 행정청이야. 자기 권한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기 권한으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유효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법원으로 치면 행정법원, 행정청으로 치면은 해당 처분을 했던 행정청이 자기 권한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민사법원, 형사법원, 얘들은 이 행정사건 담당 법원이에요, 아니에요? 민사나 형사는 이 행정사건 담당 법원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민사나 형사법원이 처분, 행정행위에 효력을 부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처분이라는 행정의 효력은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법원으로 치면. 무슨 법원? 행정사건 담당 행정법원이 할 수 있는 거야. 민형사는 이거 담당 법원 아니잖아. 효력 부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행정법원이 할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유효하다라고 추정되는 거는 위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죠? 적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죠? 그러니까 민형사법원이 처분에 위법하다, 적법하다 이런 거를 판단해도요,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을 해도 유효성 추정에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유효성에 문제가 안 되죠. 왜? 위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고 적법해도 유효하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민형사법원도요, 이 처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담당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타기관이야. 담당기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타기관도 뭘 받아요? 유효하다라는 추정을 받죠. 그러니까 효력이 있다라는 추정을 받으니까 효력 없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담당 법원이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뭐는 할 수 있냐?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민형사법원이 이게 위법하다, 적법하다 판단해도 이래도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거고 이래도 유효하다고 추정되는 거죠? 그죠? 상관이 없다. 위법성 판단은. 효력은 부인할 수 없지만 위법적법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런 게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고요. 잘 정리하시고. 자, 칠판 보세요. 밑에 보면 존속력이라고 돼 있어. 말 그대로 존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가 안 되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송에서 이 추정의 유효성 취소 못하게 한다든지, 처분청이 자기 권한으로 취소 못하게 한다든지. 취소하는 방법이 두 개죠. 존속력도 두 가지잖아요. 불가쟁력,
쟁송 취소 못하게 하는 거고, 불가 변력, 직권 취소 못하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존속력 파트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요 그림이 있다고요. 처분청이 처분, 행정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 행정행위가, 자, 특정 행정행위예요. 특정 행정행위. 이 특정 어떤 행정행위냐? 준사법적 행위. 법원이 판단하면 그냥 사법행위거든요. 행정청이 판단하면 그냥 사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에 준하는 준사법이야. 우리가 오늘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위 하나 배운 게 있죠.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위를 뭐라고 불렀죠? 확인이라고 불렀죠. 확인. 그죠? 그러니까 이 행정행위가요, 준사법적 행위 밑에 쓰세요. 확인이라고. 자, 준사법적 행위는 확인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확인 사례 어떤 거 있었어요? 합격했냐 안 했냐 판단하는 합격자 결정, 당선인 결정, 소득금액 결정, 발명 특허 뭐 이런 확인 사례들. 그런 거에 뭐가 발생한다? 불가 변력이라는 게 발생해. 이런 행정행위를 하면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어.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불가 변력이라고 하는 거죠. 불가 변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요, 모든 행정행위가, 어떤 행정행위라도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 제한, 제소 기간이 지나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어. 그럼 더 이상 소송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없죠. 소송을 통한 취소, 쟁송 취소를 못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불가쟁력이라고 한다. 불가쟁력. 자, 불가쟁력 밑에다가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합니다. 불가변력 밑에다가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해요. 불가쟁력 밑에 형식적 존속력, 불가변력 밑에 실질적 존속력. 자, 불가쟁력은 뭘 못하게 하는 거야? 쟁송, 취소 소송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배상 청구랑은 상관없어요. 이건 존속시키니까 취소 못하게 하는 거지 배상받고 말고랑은 상관이 없죠.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소송도 불가능하다. OX? X야.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 존속력 파트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런 거예요. 자, 불가변력은 누가 등장해야 돼? 행정청이 뭐 못하는 거예요? 불가변력이죠. 그죠? 이렇게 세트란 말이야. 불가쟁력은 누가? 국민이잖아. 국민이 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불가쟁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쟁송 취소 못해요. 그죠? 근데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이거 못하는 거지.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취소 소송, 쟁송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쟁송 취소 못하는 거 직권 취소하는데 상관이 없고요. 불가변력이 발생하면 직권 취소 못하는 거지 쟁송 취소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쭉 한번 그어봐요. 존속력까지. 잘 그어지죠? 막힘 없이.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은 상호 무관하다. OX O야 O. 그러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불가변력이 발생해도 쟁송 취소할 수 있어요. 이래 가지고 무관하다고 봐요. 이게 존속력이라는 명칭만 묶여져 있는 거지. 불가쟁력하면 누가 등장해야 돼? 국민. 뭐 등장해야 돼? 쟁송 취소. 불가변력하면 누구 등장해야 돼요? 행정청, 처분청. 뭐 등장해야 돼? 직권 취소. 이걸 막 섞어서 막 낸다고. 그러니까 뭐 불가변력이 나왔는데 뭐 국민이 뭐 이런 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상관없어요. 얘가 못하는 편. 불가쟁력 나왔는데 뭐 행정청이 뭐 이러면 틀려. 쟁령 국민이 소송 못하는. 그죠? 자, 됐어요. 존속력 뭐 다 봤고요. 그 다음 이제 강제력인데요. 강제력 파트로 가보세요. 자, 의무를 불이행하면 자력, 집행력,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력이라는 게 발생하죠. 자, 강제력은요, 사실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와요. 내용이 얼마 없어요. 딱 3가지만 알면 돼. 자, 왜 강제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불이행하고 위반하니까. 자, 그럼 강제력 파트에 가면 이제 강제력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무슨 행정행위를 전제로 해요? 의무가 발생하려면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명령. 자, OX 대답이 강제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발생하는 효력이다. OX? X야. 모든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하는 행정행위. 하명이지. 그죠? 하명. 을 전제로 해요. 그래야 뭐 불이행 위반도 있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불이행하면 뭐예요? 자력, 집행력. 위반하면 뭐예요? 제재력, 합쳐서 강제력이라고 불러요.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제재력이 발생하죠? 불이행하면 제재력이에요? 자력, 집행력이에요? 집행력. 바꿔서 내는 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3가지만 알면 된다. 첫 번째, 모든 행정행위 아니다. 명령적 행위다. 두 번째, 불이행이 자력, 집행, 위반이 제재력. 그죠? 이제 하나만 더 알면 돼. 자, 이게 국민 입장에서 강제당한다는 건 좋아요, 나빠요? 아주 침해적이죠.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요구돼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요구돼요. 자, 그래서 이게 3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데, 자, 요걸 뭐라고 하냐? 법에서 부여해준 효력이야. 법규. 강제력은 행정행위에 내재된 효력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 행정이 내재되어 있다는 건 행정행위라면 당연히 있다는 거야.
행정이라면 당연히 있어요? 법적 근거 있어야지만 인정돼요? 법적 근거 있어야지만 인정돼.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부여된 효력인 거지 행정에 내재되어 있는 당연한 효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강제라고 뭘 전제로 한다? 명령적 행위. 그죠? 모든 행정이 아니다. 의무 불이행하면 자력 집행 위반하면 제재라고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법적 근거 있어야지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세 가지. 자, 우리가 효력을 다 배웠고요. 이 효력 쭉, 그죠? 그 다음이 뭐예요? 하자죠, 그죠? 하자. 쉬었다가 하자 배우고, 그 다음에 하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폐지해. 원칙이야. 폐지하고 다시 해야 돼. 근데 했던 거 다시 하면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자를. 치료해서 쭉 가는 거야. 원칙은 폐지하고 다시 해야 되지만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한 30분 정도, 먹을 거, 배고픈 사람 일단 간단하게 먹으세요. 먹고, 12시 반에, 시작할게.